자,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남자,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일벌산란이 나가는 원인과 조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미상을 이제 다 내고 지금 이제 자리를 다 잡았죠.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교미상 관리에 대해서 좀 교미상 군세 고르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 이제 교미상을 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미상 이제 교미상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교미상의 이제 처녀왕의 집 잘 찾아오는 방법. 뭐 예를 들면 이제 처녀왕 교미 확률 높이기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진드기 방제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배가 너무 고파. 내가 누구냐고 묻지 말아라.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지친 한 마리 야생마라고나 할까. 자, 아무튼 배가 고픕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벌산란이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일벌산란이 왜 나가냐 하면, 일벌산란이 나가는 이유는 여왕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왕벌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여왕벌을 대신해서 이 일벌들도 이제 암컷입니다. 일벌들도 암컷이기 때문에 알을 낳을 수 있어요.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여왕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알을 이제 위급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알을 낳아가지고 알을 가지고 또 로얄젤을 줍니다. 왕대를 만들고 거기다 넣어갖고 로얄젤을 만들어요. 로얄젤을 줘요.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다 파괴해버리죠. 이제 왕이 안 된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능적인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여왕벌이 부재되었을 때 약 한 열흘에서 12일 정도 그때쯤 되면 이제 일벌들이 산란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내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를 발견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증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라고 쳤을 때 이 소방 구멍이 있죠. 구멍이 있는데 이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소방 구멍 하나에 알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많게는 5개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딱 보고 일벌산란이구나 라고 이렇게 아시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 초기에 이제 그렇고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일벌산란을 한 것을 발견한 때는 이미 봉개가 돼 버렸을 때다. 좀 늦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숯벌 봉개 되듯이 볼록볼록 나와가지고 이렇게 봉개가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면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아무튼 증상은 그런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살린다고 보지 않을 수 없지도 않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지도 않다고 보지 없을 수 있지도 않아. 이 정도로 아주 헷갈려. 이거를 없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없애는 방법도 있고 다시 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요걸 이게 이제 일벌산란이 나간 통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소문을 닫고 그대로 들고 한 20m 정도 가가지고 이제 털어버리는 거예요. 요걸 이제 싹 털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제 일벌산란한 애들은 몸이 무겁기 때문에 이쪽으로 날아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벌산란을 하지 않은 일벌들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죠.
자기 원래 있던 통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일벌 산란 나간 그 소비를 처리하는 방법은, 일단 이게 일벌 산란 나간 소비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초기에 이제 알만 나져 있을 때는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뭐 냉장고에다가 한 30분 넣어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땡볕에다가 한 30분 놔둔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 그 알들이 다 죽겠죠. 알들이 죽고 나면 이제 요걸 가지고 강군에다가 이제 넣어주게 되면 이제 다시 다 청소하고 새로 이제 일반 소비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볼록볼록 해갖고 봉개까지 다 봉판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요걸 칼로 싹 베어버려요. 칼로 싹 베어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일벌 소방은 그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일벌 소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 베어버리고 좀 탁탁 털어요. 양쪽도 탁탁 털어가지고 뭐 똑같이 저기 그 냉장고에다가 30분 넣어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땡볕에다가 이렇게 한 30분 놔두게 되면 뭐 도봉이 끼겠죠. 이렇게 한 30분 놔두게 되면 얘네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다시 강군에다가, 반드시 강군의 가운데에다가 딱 꽂아줘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요걸 싹 청소를 하고 이제 다시 또 여왕벌이 산란이 나갈 수 있게끔 이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벌통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주 벌통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여기다가 이제 그 다른 데서 이제 그 먹이장을 하나 빼다가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날라온 벌들이 이 먹이장에 다 달라붙겠죠. 한 장에 쫙 달라붙겠죠. 요 한 장에 달라붙은 여기다가 왕대를 갖다가 꽂아준다든가, 아니면은 처녀왕이나 신왕을 갖다 넣어준다든가. 처녀왕이나 신왕을 넣어줄 때는 꼭 그 왕농을 사용해가지고 유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왕을 넣어줄 때는 그냥 넣어줘도 공격을 안 합니다. 구왕은 왜 공격을 안 하냐 하면, 그 모든 일벌들이 구왕은 왕으로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구왕은 레벨이, 그러니까 좀 인정을 하는 거죠. 모든 일벌들이 저 정도 됐으면은 인정이 돼. 경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구왕은 그냥 왕농 이용하지 않고 그냥 넣어줘도 공격을 하지 않는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산란을 시작하게 되면 왕대를 넣든 처녀왕이든 신왕이든 구왕이든 넣어서 산란이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그 다른 그 데서 봉판을 좀 갖다가 한 장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벌이 금방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벌통을 왜 안 열어보냐 하면, 방금 전에 영상을 찍었어요. 한 30분 동안 찍었는데 그 영상이 보니까 안 찍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다시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찍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아무튼 아까 이제 그 방금 전에 안 찍힌 영상에서 요거를 이제 다 내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분떡도 넣어줬고, 그 다음에 봉지사양도 넣어줬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트케이도 이제 개미산도 넣어줬습니다. 넣어줬고, 그 다 조치를 했는데, 이제 뭐 지금 또 뭘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튼 요거는 그냥 봤다고 생각하십시오. 봤다고 생각하시고, 뭐 시간도 줄고 좋지 뭐. 자, 일벌 산란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처녀왕의 교미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제자리에서 이제 내 봉장에서 제자리 분봉을 했을 때 이제 그 교미상 하는 방법과 제2봉장, 그러니까 내 봉장에서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교미상을 냈을 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내 봉장에서 교미상을 꾸린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벌통 이제 그 내가 교미는 걔네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약 1km 정도를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교미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1km까지 나를 수가 없잖아요. 가서 뭐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 날아가서 봉주가. 그러니까 그 하늘 위에서 교미하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교미를 하고 나서 집을 잘 찾아와야 되겠죠. 집을 잘 찾아와야 되는데, 이제 그 집을 이렇게 일렬로 쫄로리 놓게 되면 그 집을 잘못 찾아갖고 이벌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처녀왕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벌통을, 자기 벌통을 잘 찾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를 보죠. 앞에를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이제 그 뭐 색종이로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청테이프를 뭐 이런 식으로 붙여줘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붙여줘도 되고,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줘요. 아니면 열십자로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고, 샵 모양으로 붙여주기도 하고, 뭐 우물정으로 붙여주기도 하고, 네모로 붙여주기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게 되고, 아니면은 뭐 앞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놔둔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모양을 이제 다른 벌통하고 살짝 틀리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처녀 여왕벌들이 이제 자기 집을 찾기가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래가지고 다른 벌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확히 자기 벌통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80년대, 거의 뭐 80년대 초에 그 양봉이 아니라 이제 한봉이죠. 한봉이 이제 분봉이 나요. 분봉이 나면 그거를 이제 그 대박벌통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앞에다가 분봉 이런 식으로 그 한문으로 그것도 딱 하고 딱 써 붙여놔요, 앞에다가. 그 이유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어렸을 때. 그때 뭐 국민학교 다닐 때죠. 그걸 왜 그렇게 해놓는 이유는 집을 잘 찾으라고 그렇게 해놓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옛날 온고지신입니다. 말 그대로 온고지신이죠. 그 옛날 그 뜻을 지금도 요런 걸로 이제 대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한문을 못 쓰니까 한문을 잘 못 쓰니까 필기체가 안 좋거든. 아무튼 그 한문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런 걸로 이제 뭐 반쪽에 갖고 이렇게 뭐 일병어를 이렇게 한 2개 또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무튼 모양을 좀 바꾸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집을 잘 찾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여왕벌이 집을 잘 찾게끔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막 이거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앞면 뒷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놓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또 다시 또 반듯하게 놔두게 되죠. 반듯하게 놔두게 되면 얘네들이 또 집 찾는데 헷갈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원상태로 이렇게 놔두되 입구만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게 되면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km 넘어서 이제 제2봉장에서 이제 그 분봉을 할 때는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막 그렇게 놔두면 좋아요, 솔직히. 뭐 어차피 갖고 올 거니까. 그러니까 막 놔도 상관이 없는데, 내 봉장에서 분봉할 때는 그렇게 놓으면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할 때 또 자기 집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 3km 그 넘어서 자기 땅이 있어가지고 벌통을 갖다 놓을 때가 있다면은 뭐 아무렇게나 막 놔도 이제 벌들이 아무래도 그 자기 집 찾기가 좀 편하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교미상 군세 고르기. 뭐 굳이 말하면 교미상 군세 고르기입니다. 교미상 군세 고르기를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의문점을 갖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있어요. 3번이 있는데, 요거는 처음에 왕대를 넣었는데 바로 교미에 성공해갖고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한번 실패해가지고
다시 왕대를 붙여줘 갖고 두 번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한 세 번째쯤에 성공을 했어. 요거는 1번, 2번, 3번이. 그렇게 되면 한 20일이 지나야 돼요. 요거까지 성공을 하려면 솔직히. 그러다 보면 얘네는 벌써 1번은 그 유봉이 벌써 태어 나오고 있어요. 얘네는 이제 봉판이나 되겠죠. 얘네는 이제 뭐 교미 성공해 갖고 이제 왔어요. 그렇게 돼 갖고 한 2달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얘네들은 벌 세력은 한 4매, 5매, 6매 뭐 이렇게 벌 세력이 됩니다. 얘네는 이제 조금 뭐 한 2매벌 남짓하게 되겠죠. 얘네는 이제 뭐 그대로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똑같지가 않잖아요. 똑같지가 않지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 봉판을 한 장 정도 뽑아서 뭐 얘네들한테 여기다가 넣어주기도 하고, 또 여기가 좀 약한 것 같으면 여기다가 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옆에다가 이제 수트리플 벌통 같은 거를 하나 갖고 다니면서 매검을 하면서 이거는 벌 세력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봉판을 하나 빼가지고 살짝 스냅을 줘갖고 살짝 한번 털어가지고 여기다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조치해 줄 거 해주고 다음 통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 벌통은 굉장히 좀 벌이 좀 약해. 그러면 여기 빼냈던 거를 여기다 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미상을 평준화 벌 세력이 비슷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관리하기도 편하죠.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교미상 그 군세 고르기를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우 더워. 와 이리 덥노. 겁나 더워 불고 많이. 자, 아무튼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교미상 그 군세 고르기를 해주시면 그 관리하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그 진드기 방제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진드기 방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진드기 방제 작업을 하는데 그 뭐 개미산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속살만, 그 다음에 뭐 천연 약재, 그 다음에 그 스트립제, 뭐 아무튼 진드기 방제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립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안 쓰고 있어요. 전혀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 약재하고 이제 그 속살만 뭐 2호나 6호, 골드 10호 뭐 이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미산 원액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 뭐 60%로 희석을 시키고 그러지 않고, 저는 그 영주의 그 유관열 본부장님이랑 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그 원액을 워낙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포도액 같은 거 먹을 때도 우린 원액을 사랑하지, 저 뭐 이렇게 물 탄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액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액을 투입을 하고, 그 아니면은 뭐 이번에 한번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한 100통 정도 100통이 아니라 한 60통 정도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마이트 K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테스트고, 이제 그 개미산을 원액을 사용을 하는데, 원액을 사용할 때 제일 주의할 점이 뭐냐면 내 벌 중에 제일 좋은 벌 한 2통 정도를 미리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제 다른 통을 전체 통을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그 약재를 사용하든지 간에 그것은 뭐 봉주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할 문제지, 제가 이 약이 좋고 이 약은 안 좋고, 이 약은 이래서 안 좋고 저 약은 저래서 안 좋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 군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재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되,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 최소한. 아니면 5일에 한 번씩 3번을 해주든가. 왜 그러냐 하면 벌들이 이제 그 태어나오는 기간이 21일이죠. 그렇지만 봉개되어 있는 기간은 얘네들이 알을 산란부터 시작해갖고 9일 정도가 되면 봉개를 합니다. 9일부터 시작해갖고 21일까지 하면 12일 12일 13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쵸? 봉에 있는 기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 봉에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속살만이나 아니면 뭐 그 개미산이나 이런 걸 쳤을 때는, 봉계에 있지 않을 때는 죽어요. 죽기 때문에 봉계에 있는 상태에서만 안 죽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12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일씩 15일을 해도 그 충분히 방제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숯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계에 있는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뭐 한 14일, 15일 된다 하더라도 그 5일씩 3번을 하니까 총 15일 간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숯벌 그 애벌레도 그 애벌레에 들어가 있는 진드기 가시능에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드기 방제는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진드기 방제를 올해 꼭 그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는 장마가 굉장히 길다고 그래요. 길고 비도 많이 온대. 그리고 장마가 끝난 다음에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덥다고 합니다. 뭐 36도 뭐 이렇게 올라간대. 아무튼 엄청나게 더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드기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그다음 굉장히 덥게 되면 진드기 가시능해가 극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드기 가시능해를 잡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봄에 이제 살아있는 벌을 보기, 내봉장에 살아있는 벌을 보기 힘들 수도 있다. 요것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드기 약제를 사용하든 간에 꼭 그 진드기 약제는 진드기 시기는 잊지 않고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 마지막으로 배가 고파. 배고파 죽겠어 지금 뭐 한마디로 이게 막 그 빵으로 보여. 빵 맛있겠다. 자, 아무튼 이게 막 빵으로 보이고 굉장히 좀 배가 많이 고픕니다. 내가 누구냐고 묻지 말아라.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지친 한 마리 야생마라고나 할까. 자, 아무튼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그 꿀치네라고 있습니다. 저희 초보 양봉, 취미 양봉 이제 전국 모임입니다. 전국 모임이고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본부장님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신규 가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120분 정도 이렇게 계시는데 그 뭐 물론 그 120분이 적극적으로 다 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제 뭐 그 총회 할 때 이제 좀 그 활동이 저조하신 분들은 그 다른 본부장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하고 가야지 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 11월 말에 10월 말에 이제 총회할 때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한 80분 정도 이렇게 정예 멤버 위주로 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모집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꿀친의 신규 가입을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들 봉장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저 역시도 많이 배웁니다. 저 역시도 배우면서 또 이렇게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경력이 조금 오래됐다 뿐이지 저 역시도 대신 이제 본부장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아. 아무튼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임 자체도 누가 뭐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이렇게 만나 가지고 또 형님 동생 뭐 이렇게 본부장님 해가면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고 너는 그렇게 했니, 나는 요렇게 했다, 너는 저렇게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제 그 갖고 있는 그 노하우를 교환을 하는 그런 그런 모임이고, 저는 뭐 그분들이 이제 잘 이야기할 수 있게 돗자리를 깔아주는 사람이지 제가 뭐 잘나가지고 그분들을 뭐 교육을 하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영상을 좀 더 찍으려고 그랬는데 배가 고파서 아유 배고파. 어제 저녁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 지금까지. 지금 시간이 거의 3시 4시 다 돼가는데 아 배고파 죽겠어요. 아무튼 밥도 못 얻어 먹고 다닙니다. 아무튼 저 뭐야 그 꿀벌은 내 친구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아유 배고파.